또 디지털 디톡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조금은 이제 멀리하면서 내 머리를 좀 굴려볼 수 있는 시간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 진짜 생각을 안 하려고 하거든, 사람들이. 진짜 그냥 지금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그렇거든요. 진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니까 내가 뭔가 머리 써서 찾아볼 생각을 하지를 잘 않는 것 같아. 이거야? 그럼 물어보면 당연히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됐어.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안녕하세요, 모닝런입니다. 오늘은 베란다에 토크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하시죠. 렛츠고! 후! 아하, 우쭈쭈. 안녕하십니까. 모닝런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도 진솔한 토크를 한번 앉아서 퇴근 후에 토크 한번 나눠볼까 해서 카메라를 한번 켰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좀 신기한 경험, 신기한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카메라를 켜봤는데 뭐 우리 동무들과 이런 토크 좀 나누면 재밌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단 카메라를 켰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오늘 육아휴직을 이제 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출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라기보다는 출생휴가지. 출생휴가 남자는 20일이 회사에서 나오거든요. 빨간 날 제외하고. 그래서 20일을 이제 가기 전에 하필이면 오늘 회사에서 인볼브가 된 어떤 행사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갤럭시 코퍼레이션이라는 행사인데 그 갤럭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 자체가 뭘로 유명하냐면 GD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G드래곤이 소속돼 있는 소속사. 근데 그게 연예 소속사가 아니라 저도 뭐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간 건 아니라 그냥 저는 좀 지원을 나간 거라서 막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봇을 요즘에 우리 기술이 어떻다라는 행사를 하는 그 행사에 제가 갔는데 거기서 인플루언서 초대 인포를 했습니다. 인포 앉아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 다음에 누구시죠? 뭐 이런 거를 오늘 했는데 와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20일 이제 쉬는 게 아니라 육아하기 전에 굉장히 좀 타이트한 업무를 배정받았다 해서 좀 몸으로 때우는 거였는데 몸으로 열심히 이제 한번 막 때우는 그 업무를 하기 전에 이제 가서 로봇들이 공연하는 거. 그러니까 GD가 그 회사 소속이니까 GD 음악을 틀고 GD 스타일로 옷을 입고 그 로봇들이 막 춤을 추는데 이제 막 덤블링도 하고 막 그냥 쇼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기술이 이렇다. 그래서 그 리허설을 딱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와, 근데 기술력이 너무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생각. 왜냐면 우리가 보통 뭐 뉴스나 TV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로봇들 이제 나와서 막 움직이고 하는 거 보잖아요. 근데 막상 실제로 보니까 진짜 소름 돋게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야. 춤을 막 추는데 진짜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난 처음에 되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시대가 발전해서 나중에는 저 로봇가 상용화가 돼서 우리 집에 들어와 갖고 보미도 봐주고 청소도 해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문득 하다가 근데 순간 또 공포 같은 게 살짝 오더라고. 저렇게 로봇가 발달하면 우리는 이제 뭘 먹고 사나? 뭘 어떻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내가 과거 회귀가 되는 거지. 이제 과거에 내가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끝세대, 88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아날로그 끝세대부터 디지털이 들어가고 디지털 세대에서 AI 세대, 지금 피지컬 AI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보고 온 로봇이라는 어떤 형태의 그걸 보고 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뭔가 울림 아니면 뭔가 느낀 점이 있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진짜 로봇이 얼마나 신기한지 제가 영상을 찍어 왔거든요. 리허설 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진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자, 이게 덤블링 하는 건가? 자,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덤블링 하는 거. 로봇가 막 점프해서 덤블링을 해. 자, 이제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와, 진짜 신기하죠? 그 다음에 춤을 추는 거 봐. 진짜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로봇이. 보자.
춤을 막 춰. 단체 군무를 막 해. 그 다음에 이거. 파워. 파워 아시죠? 파워. 요. 진짜 이런 약간의 그 로봇들이 춤추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번 행사에서 봤는데, 리허설을 보는데, 본 공연에서는 제가 어쨌든 인포에 있어야 되니까 저기 이제 그 공연 리허설을 보다가 그 어떤 갑자기 내가 소름이 돋고, 소름 돋는 세상이 편리하겠다, 어쩌면 10년 뒤에. 근데 아직 제가 보기에는 그 갤럭시 코퍼레이션인가 여기에 로봇가 손가락을 사용을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이 어떤 로봇들이 뭔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도와주려면 이 손가락 사용이 굉장히 뭘 많이 만지고 뭐 강아지 산책을 한다든지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손가락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손가락 기술까지는 이게 뭐 우리나라 로봇 기술이라고 해야 될지 뭘지는 저는 로봇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본 로봇은 얘네가 처음이자 끝이니까 손가락이 아직 발전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야 뭐 차차니 뭐 하면 되겠죠. 근데 몸의 이런 이 움직임을 보고 와 진짜 어쩌면 10년 뒤 예전에 근데 그 상용화를 아마 테슬라 쪽에서 제일 빨리 하겠죠. 옵티머스였나? 그 친구들은 벌써 손가락도 자연스럽더만.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판매가 대중들에게 이루어질 때 이 메커니즘이 처음에는 이제 부자들이 먼저 살 수 있게 부자들의 장난감처럼 비싼 가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화가 되면 상용화가 되면 이게 아마 가격이 자동차 가격 정도 떨어질 건데 근데 우리 서민들도 다 쓰려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우리가 차를 할부로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봇이 할부로 사는 그 시대 그리고 로봇들과 사람이 이제 어울려 사는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만 보던 그 미래의 세상이 그냥 문득 10년 뒤면 저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뭐 아직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갈 길이 멀겠지.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생각해 본 거는 어쩌면 우리 특히 저는 88년생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아날로그 끝세대와 디지털 초입까지 느꼈고 그 디지털에서 지금 AI 피지컬까지 넘어가는 이 상황을 모두 겪은 거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하면 우리 세대 때는 어쨌든 뭘 다 겪어서 좋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진짜 낭만이 있는 것들에 대한 이 세상을 많이 느낀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회사 또 이제 직원분들 중에 또 어린 친구들이랑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점심시간에 토크를 해보니까 왜냐면 어린 친구들이랑 토크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런 행사장 같은 데서 보면 은근슬쩍 제가 이렇게 말을 겁니다. 뭐 요즘 재밌는 거 없어? 요즘에 뭐하고 지내? 뭐 이러다가 다 로봇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그 로봇을 보고 물어보면서 그 아날로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막 꺼내면서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살아온 우리가 엄청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린 친구들과 또 대화를 해보니까 그 친구들도 어쨌든 이제 거의 30대가 이제 다 돼가니까 이 어떤 플로우를 그래도 겪은 거는 굉장히 또 뭔가 행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피지컬 AI가 나오고 미래 시대에 뭔가 너무 많이 발전하면 그런 낭만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휴대폰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생각이라는 거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곰곰이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로봇과 인간이 이건 여기서부터는 조금 저만의 그냥 이제 이야기인데 로봇과 인간이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라는 갑자기 그런 사색이 오늘 그 행사장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로봇과 인간이 다른 점 차이점은 뭘까? 그래서 내가 10년 뒤에 망하지 않고 그래도 좀 이 살아남고 영유하려면 뭐를 단련하고 키워나가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또 플로어로 쭉 들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과거의 그 아날로그 시대의 낭만과 뭐 지금까지의 플로어를 다 느끼는 이 세대가 좋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 생전에 뭔가 진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미래의 미래의 시대를 만날 것 같다라는 그 어떤 예감을 오늘 느껴서 그것에 대한 사색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요? 아직까지 AI나 그런 피지컬 AI가 아무리 기술을 발전을 해도 그들 자체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생각이라는 능력을 내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일론 머스크 선생님이 어쨌든 이런 거에 지금 굉장히 선두주자잖아요. 그래서 그 선두주자 선생님은 어떤 사람일까를 예전에 제가 그 유명하고 막 잘 나가시고 뭐 개척하시고 실패를 모르시고 막 그렇게 사는 어떤 이 시대의 한 명의 천재이면서 어떤 거인인 거잖아. 그럼 그 거인의 생각이 문득 궁금해서 그냥 검색 정도를 조금 쭉 해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책을 무지하게 읽었더만. 그래서 그 많은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독서를 그냥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의 책 읽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는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우주 공상부터 뭐 많이 읽으면서 본인이 이제 꿈꾸는 그 미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미래에 대해서 내가 그 미래를 가기 위해 이분은 이 책을 안내서처럼 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만약에 로켓을 발사해야 되는데 어디 구간에서 뭔가 내 아이디어가 막혔어. 그러면은 공상과학 책부터 과학 저서 그다음 뭐 철학 책부터 오만 걸 다 보고 그거를 이제 이 횡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아이디어를 또 도전하고 그리고 실패를 받아들이는 게 또 굉장히 유연하고 이 상상력을 극대화로 쓰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를 되게 이제 내가 진짜 똑똑하다 또 이런 마이브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인터뷰 보니까 어떤 기자인가 누가 질문을 했는데 그 기자의 질문에 핵심이 딱 찔리니까 우주개발 부분에서 뭐 질문이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짧은 쇼츠였는데 뭘 딱 질문하니까 하더니 그 부분은 좀 고쳐야겠는데요 하더니 그 로켓 발사 추진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뭔가 하나 수정하려면 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당장 실험하려고 했을 때 누군가의 질문을 던졌을 때 그 행사나 뭐 이런 걸 다 멈추고 그걸 전면 했다자냐가 뭐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열린 사고를 갖고 책을 많이 읽으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포커스를 이 책의 안내서라고 생각하고 상상을 하고 그 책에서 어떤 조언을 얻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인지라 본인이 하려고 하는 거에 실패를 하다 보면은 멘탈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 뭐 당황하지 마, 뭐 이런 멘트들이 있었더만 보니까 그냥 당황하지 마 이러니까 그 책의 어떤 우주 여행 안내서인가 그런 어떤 뭐 인생 책 같은 게 있던데 거기서 뭐 당황하지 말라는 건가 하여튼 뭐 어떤 멘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뭔가 아무리 로켓을 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 기술을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로 만들었잖아. 이 재활하는 이거를 계속 실패를 하는데도 그분이 그 많은 책들과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실패했으니까 나는 더 성장한다. 우리는 더 좋은 걸 배웠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과제를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사고는 그냥 1번은 사고한다. 계속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지? 왜를 계속 고민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잠깐 그 로봇 행사 갔다가 그 로봇에 대해서 어떤 어떤 공포심 같이 좀 꽂혀가지고 그럼 내가 뭘 더 발전해야 되지 했을 때 그럼 인간이 좀 다른 점이 상상인데 그 상상을 극대화하시는 분이 이 전 세계에 어디 있나 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또 삶을 좀 살짝 찾아보니까 와 이거 기가 막히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의 서재라는 책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거 이제 쿠팡으로 시켰거든요. 이제 아마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그럼 뭐냐?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별건 아니지만 진짜 뭐 내가 오늘 느낀 감정은 뭐냐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이 공상 SF 소설에서 보던 미래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내 살아생전에 올 수 있다. 그럼 그 미래는 어떨까? 그렇게 고민했을 때 어쨌든 우리도 이건 1차원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AI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 상상력을 계속 키워서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의 그 책을 통해서 책을 안내서라고 생각하고 계속 뭔가 성장해야 되지 않나. 계속 뭔가를 그래도 도전해야 되지 않나. 그 일론 머스크의 일대기를 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 이 뭔가 이 심장을 때린 바이브가 뭐냐면 어떻게 해도 안 풀리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이거를 도전하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도 이게 절대 안 풀리는 게 있어도 그거를 풀 때까지 하는 어떤 그 근지구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지구력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고 이거를 꼭 해야 된다라는 해야 된다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또 여기서부터는 또 달리기랑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달리기도 완주할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 인간의 한계는 없다라는 제가 맨날 그 슬로건으로 맨날 달리기 영상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생각했던 것들이 또 너무 틀린 게 아니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계를 긋지 않는 이상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왜냐면 일론 머스크 보세요. 같은 인간입니다. 같은 인간이야. 근데 그분의 어쨌든 어떻게 사고를 했길래 지금 그렇게 천재가 돼 있는지, 그렇게 세상 발전, 미래를 발전시키는지, 그렇게 뭐 테슬라, 전기차를 이 세상의 대중에 알리고 상용화를 시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민간 업체가 우주 로켓을 쏘아가지고 그 우주 로켓을 또 재활용 로켓으로 만들었는지, 또 어떻게 스타링크를 이제 통해서 그 인터넷망을 이 지구 주변으로 스타링크를 쫙 다 해서 우리처럼 인터넷 케이블이 없어도 아직까지는 그 기술이 좀 미비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어릴 때 이제 시골 가면 이렇게 접시, KT 뭐 이렇게 접시로 이렇게 딱 받쳐야 이 인터넷이 되는 그런 아직까지는 그런 스타링크가 맞나? 그 스타링크 많죠. 인터넷 연결하는 거. 요즘 전쟁 나서 인터넷이 다 끊겨도 스타링크로 연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술이 이제 그 어떤 원반이 휴대폰 같이 칩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완벽해지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이것도 디테일하게 말하면 진짜 끝이 없습니다. 진짜 왜냐면 그 스타링크인가 그 어떤 인터넷을 하는 기술이 이 우주를 공존하는 그것에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고 싶은 말은 또 두서가 조금 없어지는데 하고 싶은 말은 오늘 컨텐츠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진짜 이 세상의 기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놀라웠다. 그러니까 내 상상력을 키워가고 인간에게는 한계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지금 진짜 하고자 했던 것들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는 또 한 해 한 해를 보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되게 이런 말이 갑자기 너무 뜬금없잖아요. 달리기 유튜버가 갑자기 와갖고 로봇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상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우리의 유일한 특장점은 상상밖에 없다. AI가 다 발전을 하고 다 잘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상상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미래에는 AI들이 훨씬 더 상상력이 더 풍부해지고 더 먼 미래를 계산하고 더 먼 미래를 나가서 우리랑 지능 차이가 이제 너무 멀어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여러분과 나 살아생전에는 그들보다 그래도 유일하게 좀 뛰어날 수 있는 거는 이 상상이다. 근데 그거를 AI를 이기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늘 느낀 것의 아웃풋의 끝에는 이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통해서 저번 영상 원칙 이야기했잖아요. 원칙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언가 발전하고
우리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뭔가 사이비 같나요? 뭔가 좀 이상한가요? 그래도 저는 오히려 오늘 더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 어떤 로봇의 자연스러움과 생각지도 못했던 그 세상이 발전함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그 놀라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어쩌면 또 낭만이 되게 그립기도 했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진짜 그 아날로그 시대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어릴 때는 그거는 이제 아날로그라 해야 되나 이제 디지털이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게 핸드폰 자판기를 안 보고 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보고 치시는 분도 있겠지. 근데 높은 확률로 저처럼 타자기는 그래도 보고 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릴 때 학창 시절에 그 폴더폰 쓸 때는 정말 이렇게 이제 선생님 몰래 수업할 때 난 수업하는데 하면서 이 책상 밑으로는 얘를 이제 타자 안 보고 막 천지문이었나요? 그걸 막 치잖아. 그 이제 똑딱똑딱 이 만지는 이 버튼의 어떤 그 질감을 느끼면서 이게 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낭만적이게 문자를 몰래 나눴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 그때는 011, 016, 019 이렇게 3, 4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3, 4만이 가지고 있는 뭐 R을 충전해서 쓴다든지 그러니까 뭐 휴대폰 요금이 없으면 친구한테 R을 빌린다든지 그런 데이터를 빌려 쓸 수도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또 공중전화가 같이 공존했기 때문에 공중전화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동감이었나요? 그 영화처럼 공중전화로 부모님과 통화하고 친구들과 통화하고 또 군대에서도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휴대폰을 쓰니까 근데 우리 때는 그 전화 포상이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전화 포상 한번 잘 따가지고 그 전화기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딱 하면서 난데 나 잘 지낸다 여기 강원도 하천이고 지금 여기 군생활 할만해. 뭐, 이런 전화의 그 어떤 수화기의 낭만. 그리고 또 좀 더 어릴 때로 들어가면 그 비디오 게임기 있죠. 그 요새는 너무 그래픽이 화려해서 제가 이제 적응을 못해서 게임 같은 거는 못하지만 근데 어릴 때 게임 생각하면 그 TV에다가 이렇게 꼽아가지고 하던 그 조이스틱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 눌려서 하는 거. 그 TV 이 팩게임 같은 거. 그것도 재밌었고. 또 동네 친구들 중에 이 펌프 옛날에 펌프가 아니고 DDR 이렇게 담요처럼 컴퓨터랑 연결해서 딱 펼쳐가지고 DDR 야이야이야 이렇게 옛날 펌프처럼 춤추는 또 그런 게임이 어떤 친구 집에 한 명이 있다면 그 친구 집은 진짜 최고로 유명한 집이라서 맨날 아침마다 가서 뭐 아직도 기억나는 친구 이름이 있습니다. 정식아 놀자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이제 부모님이 정식이 오늘 뭐 없다 아니면 정식이 여기 있다 하면서 그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문 열어주시면은 정식이 뭐 오늘 있다 하면은 내가 들어가서 또 놀고 또 없으면 정식이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플로우가 이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 왜냐면은, 왜 친구를 만나는데, 어머님 안녕하세요. 뭐 정식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식이 놀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정식이 놀자. 이거였나? 하여튼, 이 음이 있었습니다. 누구야, 놀자. 요런 음으로 이제 친구를 만나고, 또 내일 여기 8시에 보재 해서 8시에 또 가서 좀 기다리는 낭만도 있고 또 예전에는 이런 지도 어플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냥 길을 물어 찾아가는 또 그런 재미가 있고 그러니까 계속 내가 머리를 굴려야 됐거든요. 뭔가 살아감에 있어서 계속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내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뭘 좀 찾아봐야 되고 또 내가 어딘가에 이동을 해서 누군가를 만나려면 진짜 옛날에는 지도를 보고 갔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찾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시절들의 또 낭만 그런 낭만도 한편으로 오늘 정말 많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오늘 완전히 많이 충격받았고 그리고 더 상상하고 더 달리기를 통해서 삶을 더 발전하고 더 안 되는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그리고 워렌 버핏의 서재라는 책도 구매했습니다. 요즘에 또 주식 투자 열심히 하고 있고 오늘 장이 진짜 완전히 막 무너졌더만. 오늘 뭐 보니까 미중 정상회담 한번 때려서 그런가? 그리고 또 요즘에 저희가 이제 코스피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엄청 올라가다 보니까
확 떨어지, 진짜 낙하, 이게 확 올라간 만큼 낙하도 확 심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뭐,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그 많이 또 먹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충격이 안 됐을 것 같고, 저는 좀 방어 위주로 요즘에 포트폴리오를 많이 조정했기 때문에 또 저도 괜찮았습니다. 예, 요번에는 잘 방어했어. 그래서 내가 짠 포트폴리오와 나의 원칙에 또 놀랬죠. 달리기의 원칙이라는 걸 대입해서 매일 달리기를 하고 뭐 이러는 그런 루틴,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인생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도 다 대입하면 좋더라고요. 주식에서도 그 어떤 원칙을 딱 대입했을 때,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삼성차가 이만큼 떴을 때 진짜 끝까지 갈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냥 나 원칙상 20%만 먹으면 뺀다, 뭐 10%만 먹으면 몇 프로 익절한다, 그런 생각으로 딱딱 했는데 갑자기 폭장이 일어나면서 내 원칙대로 하니까 잘 되네. 그런 생각, 뭐 주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좀 그런 생각. 그러니까 요즘에 참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그 나만의 원칙을 정해서 그걸 루틴화하고, 그 루틴화를 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그 발전하고 루틴화하고 원칙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느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또 먼 미래에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상상,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좀 해보고, 또 디지털 디톡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조금은 이제 멀리 하면서 내 머리를 좀 굴려볼 수 있는 시간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 진짜 생각을 안 하려고 하거든, 사람들이. 진짜 그냥 지금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그렇거든요. 진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니까 내가 뭔가 머리 써서 찾아볼 생각을 하지를 잘 않는 것 같아. 이거야? 그럼 물어보면 당연히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됐어.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는 머리가 너무 굳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굳어 있는데 더 굳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이면서 오늘도 늦게 야근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 먹어야 됩니다. 벌써 이제 10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급하게 혼자 그냥 이 영상이 좀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딴에 뭔가 너무 오늘 이 충격과 삘과 놀라움과 진짜 신세계와 이런 것들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니까, 그 어떤 뭔가 막 몽글몽글 올라오는 이 말을 막 하고 싶은데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몽글몽글한 어떤 그런 감정, 충격과 몽글몽글함, 뭐 이 모든 감정을 말로 표현이 잘 안 돼서 잘 못 담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어떤 이 감정을 정말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카메라를 켰어. 이걸 담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동무들, 이 현 세대는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더 행복해야 되고, 또 우리 하고 싶은 걸 하고, 또 지킬 걸 지키고, 더 머리를 쓰고, 더 공부를 하고, 그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오늘 한번 하면서, 여러분 이제 주말입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 요 영상은 아마 좀 빠르게 업로드가 되면 일요일쯤 올라가겠네요. 그 일요일 날 또 한 주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이제 육아 프로로서 육아 좀 더 잘하고, 또 세상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걸 오늘 너무 느꼈기 때문에 보미와 다영이와 보미와 꾸기와 정말 재밌는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러너로서 또 달리면서 또 느끼는 감정과 즐거움, 그리고 인생 같이 한번 또 가보시죠. 어쨌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내일도 운동합시다. 그럼 안녕.